야구의 참견 시즌2 이번 주 주제입니다. 40년 역사에 단 15명뿐인 존재, 영구 결번입니다. 이야, 40년, KBO 리그 40년 역사에서 1군에서 한 경기라도 뛴 선수가 저희가 세보니까 3,177명인데 그중에 단 15명에게 부여된 영광, 바로 영구 결번이 되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네,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일단은 허솔지 기자가 영구 결번이 갖는 의미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구 결번은 뭐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번호를 이제 영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죠. 하는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은퇴 선수, 유명한 은퇴 선수의 번호를 이제 이 선수의 고유한 번호로 남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영구 결번이 전 세계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먼저 지정이 된 게 야구가 아니라 그 미국의 미식축구 종목이라고 해요. 예, 그래요? 거기서 1번이 뉴욕 자이언츠, 제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네, 뉴욕 숙제 자이언츠의 오셨군요. 레이 플레어티의 1번이 네, 그 프로스포츠의 1호 영구 결번이고요. 그 다음이 뉴욕 양키스의 그 루게릭 4번이 이제 2호 영구 결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초창기에는 사실 영구 결번이 지금과는 조금 의미가 달랐던 게 그 상업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았다고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은퇴한 선수들의 유니폼을 어떻게 하면 계속 판매할 수 있을까? 아, 진짜요? 네, 이런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가 사실 영구 결번이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한 다 자릿수는 다 없어요. 없잖아요. 지타가 예. 마지막으로 2번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유니폼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양키스가 이 수집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처음에 시작은 이런 상업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이제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5개의 번호가 결번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어지면서 조금 더 이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어떤 구단의 공헌도나 뭐 기여 이런 그렇죠. 것들을 기억하고 기린다, 이런 명예로운 대우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좀 추가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의미로 KBO 리그에서는 영구 결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명예전당 제도가 없는 KBO 리그에서는 영구 결번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16번째 영구 결번 LG 트윈스의 33번. 33번 유니폼은 많이 팔리던데. 아직도 많이 팔리던데. 저 많죠. 예, 저 네.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 야구장 가면은 많이 있어요. 33번 유니폼 많으시잖아요. 많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우선 LG 트윈스에서 오랫동안 선생활을 했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구단의 어떤 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약간 뭐 어떤 소리를 하실 때도 뭔가 방패막이 돼주셨던 LG 트윈스 팬들.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막 리스펙하고 정말 뭐 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선수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아껴줘야 되는 선수. 예. 정말 힘든 시간 같이 우리 함께 힘들었던 선수. 우리 선수라는 네, 약간 네. 그런 부분들이 그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33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시작할 때부터 33번을 달아서 아 진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까지 한 번호를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단 않을 한 텐데. 번도 33번을 안 달아본 적이 없어요. 오. 근데 사실 이제 중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누가 어떤 선배가 33번 달고 있으면 그걸 그걸 못 뭐 하는 프로도 거잖아요. 아니고 뺏을 수도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빼서 주셨더라고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사실 처음에 이제 33번 단 거는 지금 강릉고등학교 감독님 최재용 감독님 네네네. 이제 저를 이제 야구를 시키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말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한 팀에 33번까지도 번호가 잘 가질 않았어요. 맞아요. 예. 주로 앞번호 다들 그렇죠. 선택을 많이 뭐 했죠. 한 자릿수 아니면 10몇 맞아요. 번대 정도였는데 넌 너무 말랐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번호 2개를 달어. 이래서 이게 33번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최재호 감독님이 그렇게 해서 네네. 다른 게 33번이에요. 그렇죠. 좀 덜 말라 보인다고. 번호의 모양으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33번을 하셨구나. 달기 야, 시작한 근데 거죠. 그 번호가 끝까지 갈 거라고는 진짜. 네, 또 그러니까요. 영구 경영을까지 갈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세요. 아주 몸 조심해야 되고요. 네, 집에 사실 일찍 이제 영구 들어가세요. 결번에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집에 일찍 다니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 영구 결번은 이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뭐 프런트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단에서
수뇌부가 정하는 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구단 내부의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자체적인 그렇죠. 논의 결정하고 그렇겠죠. 발표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명예전당이 있는데 명예전당은 뭐 투표를 하고 또 그렇죠. 위원회를 거치고 하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도 사실 영구 결번은 구단이 결정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들 중에서 좀 많은 기여를 했거나 공헌도가 높거나 하는 선수들을 구단 내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오, 조건이 있는데 레드삭스에서 10년 이상 활약할 것, 또 명예전당에 입성할 것, 그리고 레드삭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것. 마치는 것까지. 네, 마치는 네, 그런 것까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KBO에서 이런 조건이 명문화되거나 또 뭐 별도의 위원회가 있거나 투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 구단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걸로 보여요. 예,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논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예, 그 어떤 선수가 은퇴할 시점에 구단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구단주의 보고는 올라간다고 당연히 하더라고요. 되겠죠. 네, 네, 뭐 승인이나 결제 사항은 아니고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부분을 보고를 하고 이제 팬들에게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팬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이 프런트와의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래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냥 모든 사회 구성원은 그런 거 잘해야죠. 네, 그런 이게 거 뭐 잘해야죠. 사회생활 똑같은 거죠 맞아요. 사실. 뭐 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고.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뭐 보스턴 레드삭스 얘기도 들어주셨습니다만은 영구 결번의 기준 혹은 자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15명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15명의 주인공을 한번 보면서 보면은 아마 대략적인 아마 이 정도면은 되나 보다라고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총 15명의 영구 결번이 있습니다. 김영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추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외적으로 봤을 때 네. 순수한 의미의 영구 결번은 총 14명으로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대단한 선수들이죠. 네. 선동열, 김용수, 박철순, 이만수, 장정훈, 정민차, 송진우, 양준혁, 최동원, 이종범, 박경환, 이병규, 이승엽, 최근에 김태균까지 지금 표에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한 팀에서 오래 뛴 선수들이다. 맞아요. 거의 원클럽맨에 가까울 정도로 한 클럽에서 많이 뛴 선수들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10년 이상 안 뛴 선수가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단이 지정을 하는 부분인 거고 또 팬들의 의견과 그 정서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징성이 있는 원클럽맨이 대부분인 거고요. 물론 명단에 보면은 사실 원클럽맨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네. 예, 뭐 최동원, 양준혁 선수는 타이로 팀을 옮겨서 그렇죠. 한번 옮겼죠.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네.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원클럽맨으로서 그 팀의 색깔을 듬뿍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선수에게 영구 결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뭐 성적, 어떤 기록이나 어떤 실력으로 봤을 때는 MVP급 뭐 그런 시즌을 보낸 적은 없다 하더라도 역시 WL의 30위 안에 들 정도로 역시 한 클럽에서 꾸준히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뭐 어디 팀을 옮겼는데 한 4년 동안 우승을 하면서 MVP를 계속 받았어요. 그 선수를 영구 결번을 해줘? 사실 뭐 어떤 팀 분위기나 또 같은 어떤 동료들을 선수들 간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않죠. 그런 것들은. 네. 예. 한 팀에서 오래 뛰면서 또 팬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 성적도 준수하게 33번이 딱 되네요. 저도 말하면서 쑥스럽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조금 전에 우승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박영택 위원 영구 결번 얘기 나와서 잠깐 이슈가 됐던 게 우승이 과연 영구 결번의 조건일까? 라는 이슈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승이 과연 영구 결번에 정하는데 우승이 과연 충분 조건일까요? 팬들이 사실 영구 결번 이 선수는 영구 결번 해줘야 한다라는 이제 논의를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성적.
이겠죠. 맞아요. 개인의 성적이고 또 그 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많이 보는데 근데 우승의 경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 선수가 그 활약을 하는 동안에 이제 팀이 우승을 하는데도 이 선수가 기여를 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지. 사실 우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팀에서는 그러면 영국 앨범 그렇죠. 선수가 맞아요. 나오면 안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니까 사실 뭐 아쉬움은 있지만 우승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게 반드시 뭐 충분 조건이지 뭐 필요 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승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뭐 우승을 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뭐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이 앞선 14명의 선수를 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한 팀에서 꾸준히 기여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낸 선수면 당연히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 예. 이제 그 앞선 15분의 그 영국 열번 그리고 박용택 위원이 추가가 되면은 KBO 리그 40년 역사에서 16명이 되는 거죠. 16명 정도면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이제 제가 2002년 입단인데 네네네. 2002년 입단 전에 영국 열번이 된 선수들은 3선수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네. 그랬어요? 뭐 이제 두산의 김영신 선수, 이제 기아의 선동열, 혜택, 그다음에 LG 김용수 선배가 이제 99년에 그러네요. 그랬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박철순 선배가 이제 2002년 저 이제 2002년도에 입단했을 됐네. 때, 맞네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20년 동안에 한 10명 조금 넘게 이제 나온 네네네.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는 이제 프로야구가 아직 뭐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래봐야 한 20년 정도가 이제 그렇죠. 됐었던 시기였고, 음.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아마 뭐 글쎄 한 1년에 한 명, 2년에 한 명 정도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예, 뭐 이제 예. 그 정도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리그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146년 역사인데 216명이라고 해요. 많이 역사가 있네요. 기니까 확실히 네, 많긴 하네요.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5명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프로야구는 86년 역사에 19명이니까 1년에 0.22명. 일본은 왜 이렇게 박한 거예요? 네. 그러네, 좀 엄격하네요. 그쵸. 굉장히 엄격하네요. 근데 KBO 진짜. 리그가 40년 역사에 이제 박용택 위원까지 하면 16명이니까 이제 1년에 0.3명인데 이게 미국보다는 KBO 리그가 좀 짜고 엄격하고 일본보다는 좀 후한 약간 좀 예, 후하네요. 편인 거예요. 그래서 KBO가 이제 2, 3년에 한 명씩인 셈인데 지금 현재 이제 10개 구단이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10개 구단이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데 2, 3년에 한 명씩 이렇게 영구 결번이 되는 선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수준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영구 결번보다는 번호 세습 문화가 더 강하다고 번호를 물려주는.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 요미우리의 에이스가 이제 18번이고 어. 이제 주니치 선동열 감독이 달았던 번호도 이제 20번. 20번이 20번. 예, 세습되는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그 장인들이 가업을 세습하는 약간 것처럼 일본답긴 하네요. 네. 네, 번호를 물려주는 문화가 있어서 영구 결번은 조금 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네요. 번호 물려주는 것도 뭐 우리나라 하면 유격수 하면 7번. 네네네. 뭐 이범호 선수도 왜 등번호 25번 그렇죠. 박찬호에게 물려준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나름 재미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앞선 그 영국 열번의 조건 그리고 앞선 영국 열번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 그 15명 말고 왜 이분은 왜 영국 열번이 안 됐지? 이분도 충분히 영국 열번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제 선수 정도 생각이 나는 선수가 있는데 두 분은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우선 저는 첫 번째로는 저는 김웅영 감독. 타이거즈의 김웅영 감독? 그렇죠. 오. 네, 타이거즈의 김웅영 감독. 네. 감독도 영국 열번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럼요. 타이거즈 때 김웅영 감독이 달았던 번호가 있으니까요. 김웅영 감독의 저는 예전부터 감독으로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런 어떤 진짜 뭐 요즘 이제 왕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그 정도의 왕조는 없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 등번호 39번은 선수들이 닮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들, 지도자들이 닮으면 그 팀에서 닮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팀에서 아무도 네, 닮으면 안 된다? 그 팀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영구적인 결번인 거죠. 지도자도 안 되고 선수도 안 그렇죠. 되고. 영구적인 결번인 거죠. 네. 허술지 기자는 저는 누구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역시 타이거즈인데 저는 김성환 충분하죠. 네,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거즈 팬들이 사실 이렇게 영구 결번이 왜 안 됐지라고 네네네. 생각하는 투표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음. 항상 상위권에 랭크된 분이세요. 뭐 기록도 물론이고 저도 그래서 참 의외였어요. 한 시즌 뭐 10승, 10홈런. 맞아요. 맞아요. 예, KBO 리그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찾아보다가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가 하나 있는데 이 82년에 광주 삼성전에서 이제 팀이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본인이 구원 투수로 올라가셨고 7회에는 투런 홈런을 쳐서 동점을 만든 다음에 원조 오탄이네요. 네, 완전. 11회까지 무실점으로 또 상대 타선을 틀어막고 11회 말에는 결승 적시타를 쳐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야. 승리를 거의 가져가신 그런 또 경력이 있거든요. 10승의 타점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가 제 맞아요.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다시는 나올 사실 지금 좀 불가능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타자니까 사실 등번호 11번 충분하다. 이셨는데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타이거즈 출신 보니까 손동열 선수와 이종범 선수 딱 두 선수. 그렇죠. 네, 네. 이 타이거즈도 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높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분은 아까 김웅영 감독 저도 생각을 했고 롯데 윤학길, 장효조 선수 정도는 저도 장효조, 네, 뭐 충분히 맞아요. 그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아마 등번호 영구 결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앞으로도 이미 뭐 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랑 한번 좀 영구 결번 좀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앞으로 영구 결번을 달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재밌죠. 이게 재밌죠. 이게 재밌죠. 뭐 옛날 얘기는 뭐 옛날 얘기가 들어가고. 저도 이제 지나간 거고. 일단은 그 현역 선수 가운데 통산 WAR 탑 10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선수들이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는데 한번 보시죠. 최정 선수가 현재까지 WAR 통산 1위고 최영우, 김현수, 이대호, 강민호, 박성민, 양의지, 손아섭, 양현종, 김광현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원클럽맨 우승 경험 MVP 봤을 때 확실히 앞선 15분의 그 영국 열봉과는 차이점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이 선수들과는. 일단은 17번째는 거의 뭐 정해진 거 아닌가요? 이제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은 저는 여기서 좀 이제 눈에 띄는 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선수 최정 선수, 최정 선수,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 양현종, 김강현. 저는 요 네 선수 정도면은 뭐 은퇴할 때까지 단서를 달자면 사건 사고가 없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네, 중요한 그리고 겁니다. 팁을 옮기지 않는다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다면 이 네 선수 정도는 지금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네 선수의 공통점은 일단 야구도 잘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원팀이죠. 원클럽.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그게 원클럽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허술지 기자는 어떤 선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정 선수 사실 500홈런에 지금 가장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클럽맨이고 또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도 본인들 스스로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구 결번이 최종 목표다, 버킷리스트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게 최종 목표라고. 그렇죠. 그만큼 네. 선수가 할 수 있는 사실 최고의 영예잖아요. 예. 그런 영구 결번에 사실 지금 현역 선수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는 그 세 선수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10명 이름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승환 선수도 오승환 선수. 충분히 가. 네. 제 생각에는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류현진 선수가 네. 이제 한화에서 뭐 좋은 활약하다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과연 수술이 잘 돼서 한화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영구 결번이 될까 안 될까 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와서 뭐 어느 정도의 마무리만 해준다면 네, 그렇죠. 네. 뭐 충분히 유현진 선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단은 수술이 잘 돼서 메이저리그 다시 가던 아니면은 메이저리그 끝나고 한화로 어쨌든 간에 마무리는 한화에서 네. 하게 된다면 류현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근데 여기 이제 않을까.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사실 네네네. 정말 뭐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슈퍼스타들 많은데
결국 FA로 팀을 옮긴 선수들이에요. 네. 예, FA로 옮겼다는 건 결국에 8년, 9년을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원 소속팀에서 뛰고 그리고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떤 전성기 때 네. 예, 가장 적은 돈을 받고 거기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예, 이제 좀 이제 30대 때부터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분명히 이제 이런 선수들 중에 누군가는 나오겠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아까 그 저희가 그 표를 보면서 앞선 그 15분의 그 영국 열번 선수와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원클럽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 결국 FA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근데 FA 선택했다고 해서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예. 예. 박용택 위원은 근데 FA 선택을 뭐 2번 하긴 했습니다. 저 이거 하나 보고 온 겁니다. 아, 정확하게 진짜로요? 말씀드릴게요. 진짜로요? 네, 전 진짜 이거 보고 하나 온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첫해 34억 그 FA가 그때는- 두 번째가 50억. 근데 네, 물론 옵션이 뭐 여러 사실 포함이 돼 1차 있었습니다. 때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1차 때가 마이너스 불합리한 옵션일 계약이었는데 때였죠? 예. 그때는 사실 붙어주는 팀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갈 수가 없었고요. 네. 두 번째 때는 정말 고맙게도 예, 좀 아주 적극적인 구단이 있었고 아 LG 말고. 네, 실제로 LG보다는 훨씬 좀 많은 돈을 준비하고 있었었고 그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이제 LG에서 앞으로 이제 4년간 더 어떤 활약을 하고 이래저래 하면 충분히 그런 거 한번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팀을 옮기면 이제 그건 이제 거의 그냥 무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사실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영국 열번 제가 20억에 샀다고 네, 그런 말씀을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뭐 되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긴 한데 네, 네,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네. 선택을 하라. 네. 50억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요즘 100억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거의 네, 네. 웬만한 선수들은 기회를 주겠다. 어, 선택을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제가 이제 사회 나온 지가 한 1년 8개월 정도 됐고요. 사회 나와 보니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물론 어마어마한 큰 일주일 안 돈이지만 남았어요. 생각 정신 예, 그거 큰 얘기하세요. 돈이지만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 돈이 중요하지 않다. 예, 아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 난 또 사회생활 해보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네.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정말 LG 트윈스 원 클럽 맨으로서 야구를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는 그냥 나와서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 캐릭터도 좀 잡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는 거로.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그 이제 원클럽 맨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FA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영호 선수도 그렇고 김현수도 그렇고 뭐 충분히 실력만으로는 기록만으로는 그럼요. 이 영국 열번 될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과연 지금 현재 팀에서 혹은 그 이전 팀에서 영국 열번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영국 열번의 어떤 조건을 얘기할 네. 때 네네. 그럼 구단 프런트랑도 잘 지내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것도 예. 네. 결국 이제 이런 선수들이 팀에서 나올 때 사실 원 소속 구단의 어떤 프런트라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나온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네. 아 그래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물론 뭐 모든 프런트가 다 바뀌면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마무리를 하는 팀에서 정말 어떤 더 큰 이제 업적을 남겨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원 소속에 이제 원래 데뷔를 했던 FA 동안 이제 FA 하기 전에 활약을 했던 그 팀에서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최영호, 김현수, 강민호도 지금 현 소속팀에서 만약에 팀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팀들이 다 지금 우승에 목마른 팀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래야 어떤 생각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고 뭔가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네. 뭔가 좀 이제는 오래 뛰는 거 네. 좋은 성적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뭐든지. 좀 결정적인 포인트는 한번 있어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아까 역시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짧은 키움, NC, KT는 아직 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 팀에서 나올 만한 선수들이 앞으로 나올 만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 뭐 예를 예상하세요? 들어 키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병호 선수가 외국 진출을 했어요. 근데 프론트랑 나쁘게 나간 게 아니고 그 이적료를 이만큼 주고 선물을 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키움에 나가는 선수들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프론트들하고 나쁠 일이 잘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돌아와서 또 어떤 좋은 마무리를 한다면
사실 이제 그 선수들은 뭐 계속해서 진짜 영구 결번 감이 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뭐 우선 첫 번째 진짜 키움 히어로즈의 영구 결번이 될 수 히어로즈의 영구 결번이 될 수 있었던 박병호 선수는 근데 결국엔 또 이제 KT를 또 이렇게 그렇게 팀을 옮기게 됐고, 글쎄요, 뭐 앞으로는 뭐 김하성 선수 정도가 김하성. 만약에 이제 만약 미국에서 다시 어떤 돌아온다면. 활약을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어떤 마무리를 좀 몇 년간 잘 한다면 뭐 그런 선수들을 또 히어로즈의 어떤 영구 결번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허솔티 기자는 누가 생각나세요?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뭐 김하성 선수,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 얘기할 수는 그렇죠. 있는데 네. 너무 먼 맞아요. 좀 먼 얘기긴 해요. 너무 먼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네. 이 키움이나 뭐 NC, KT 팬들은 사실 마음속에 영구 결번이 다 있었는데 네. 이 박용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마음속에 영구 결번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여기 지금 2살에 2명, 뭐 그렇죠. 삼성에 1명, 네,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더 예측이 힘든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팀의 둥지를 새로 튼 선수들이 또 얼만큼 해주느냐. 그렇죠. 박병호 선수 얘기도 했지만 뭐 KT에서 훌륭한 활약을 한다면 또 1호 영구 결번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또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NC에서는 양의지 선수가 이제 올해 끝나고 FA 되는 만약 그렇죠. FA 한 번 더 NC에서 하고 또 뭐 우승에 기여를 한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KT 박경수 선수 어떠세요? 저는 박경수 선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용택 의원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저도 물론 뭐 이제 제가 또 뭐 박경수 선수보다 더 어떤 선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제 또 야, 박용택 선수 정도가 영구 결번을 해? 라는 얘기들 충분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저 경수가 그런 얘기 듣는 건 솔직히 좀 제가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그냥 좀 아껴주고 싶습니다. 네. 야,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키움 NC KT의 첫 번째 영구 결번 선수 누가 될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보면은 전 구단 뭐 무슨 영구 결번, 그렇죠, 제키 로빈슨 그렇죠. 네. 있잖아요. 등번호 42번. 네, 네. KBO도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그런 전 구단이 이 선수는 좀 추모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려야 된다라는 번호가 있다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최동원 선수 최동원 11번이 선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최동원 선수가 사실 팬들이 기억하는 게 굉장한 이 야구 능력 그리고 정말 야구를 너무 잘해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넘어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최고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 연봉이 낮은 뭐 연습생들의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수들이 누리고 있는 뭐 혜택 개선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최동원 정신에 빚진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제키 로빈슨 같은 경우도 사실 인권운동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최동원 정신을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계승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11번이 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솔직히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팀을 옮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팬들의 요구도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전 구단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팬들이 먼저 좀 입김을 좀 내주면은 더 아마 그런 것에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데. 그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넓게 결국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제 그런 좀 많은 선수들이 계속 하는 거는 결국에 그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팀의 뭐 위상이 떨어진다거나 네,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그럼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짜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진짜 이런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팀을 옮겼던 진짜 최고의 선수들 그런 선수들 중에 진짜 원팀에서도 옮긴 팀에서도 그렇죠. 그게 같이 또 이제 영구 결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리그에는 원 소속팀과 이적 이후의 소속팀에서 동시에 맞아요. 영구 결번이 된 선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 중에 그렉 매독스 있고 행카 이런도 네.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영구 결번이라는 거는 결국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들에게 이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였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한 의미를 준 선수였고 이 선수와
팬들이 어떤 추억을 공유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추억을 공유하셨죠? 저는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보다는 맞아요. 정말 같이 힘들었고 같이 슬퍼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 저는 거의 프로야구 선수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영구 결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들과 어떻게 호흡하고 공감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허솔지 기자 첫 야참 출연이었는데 그 허솔지 기자 선배 중에 김도한 뭐 이러 있잖아요. 그 네. 기자분. 네, 김모 도안. 네, 김안 나오셔도 이제 될것 같아요. 썰 풀어주는 거. 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김도한 기자를 빨리 오라고 해야 할 것 아, 같아요. 왜요? 네. 제가 이제 참견이라고 해서 사실 뭐 오늘 점심에 뭐 먹었니, 뭐 저녁에 뭐 먹었니 이런 참견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네. 왔는데 너무나도 내공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현장 많이 다니면서 또 이 티처택이시잖아요. 우리 사랑사 티처택이시잖아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가끔 불러주시면 종종 와서 또 열심히 한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오셔서 네, 좋은 참견 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허솔지 기자와 같이 처음 한 분이 있다면 또 마지막이 있는 법이죠. 다가오는 일요일입니다. 롯데와 LG의 경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수 박용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KBSN 스포츠에서는 롯데와 LG의 경기도 물론이고 박용택 선수의 은퇴식까지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질 않았는데 네. 조금씩 느낌이 오세요? 어떠세요? 어, 가슴이 좀 울렁울렁 하나요? 진짜 감흥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1년 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그 때문에. 시간이 좀 사실 흘렀어요. 네, 사실 저는 제 기억 속에 언제 야구했나 싶기는 해요. 물론 이제 요즘 좀 야구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제가 또 야구장에 좀 초대할 분들 이렇게 좀 초대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막 마음이 올라오고, 예, 또 그거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목이 메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날 되면은 한번 터지나요? 많이 터질 것으로 많이 터질 예상이 것 같아요. 됩니다. 예, 울보택 하나 더 추가될 네.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많은 팬분들과 함께 네. 마음껏 한번 울고 시원하게 딱 은퇴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멋진 은퇴식이 될 수 있게 준비 잘 하시고 팬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잠실야구장 찾아주셔서 함께 박용택 위원과의 박용택 선수와의 추억 좀 나누시길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참견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야구장에 갔던 소년은 한 신인 선수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아버지의 나이가 됐을 때 신인이었던 선수는 어느덧 베테랑이 돼서 팀을 다독이게 되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선수,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구 결번이라는 선물을 마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